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인사를 합니다. 자, 화학의 효익쌤입니다. 지난 시간 올렸던 영상들은 잘 보았었나요? 그 영상을 보면 오비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너지 준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 말로다가 주기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전자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효핵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배치를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이야기했었죠. 싸움, 파울리, 훈트 이렇게 세 가지 기억납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자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바닥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효 핵전화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학습지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추후에 올릴 핵심 요약 정리 영상을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그리고 유효 핵전화에 대해서 기본 다지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았을 때 그림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랬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밑에 분명히 들뜬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수차례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A, B, C가 첫 번째 바닥인지 바닥 아니면 들뜬 두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바닥 상태가 아니라면 과연 싸움, 파울리, 그 다음에 훈트 요 삿파훈 중에 어떤 것을 유입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5개 있기 때문에 붕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ES 오비탈이 이렇게 다운스핀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이렇게 들뜬 상태로 만들어 버렸죠. 따라서 얘는 들뜬 상태이고요. 무엇을 어겼다? 그렇죠. 싸움 원리를 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전자가 6개가 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싸움, 파울리, 훈트 모두 잘 지키고 있죠. 따라서 B 상태는 바닥 상태. 자, C 어떻습니까? C는 지금 전자가 총 9개가 들어있는 플로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 역시 삿파훈을 모두 잘 만족하고 있죠. 따라서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면 되는데 A는 들뜬 상태이다. 맞죠, 그죠? O가 되겠고요.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A다. 홀 전자수는 바닥 상태를 먼저 내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홀 전자는 누가 제일 많은 것이다? 그렇죠. B가 2개로 제일 많죠. 따라서 X. 3번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무엇이 같았어야 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야 했죠. 제일 바깥 껍질에 몇 개가 있는가? A와 B.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4개의 원자과 전자 그리고 A는 바닥 상태에서 3개가 되죠.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는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될 때까지 한 개를 얻는다. 그렇죠.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전자 배치?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이고요. 모든 오비탈을 다 채운다고 했었죠. 그 껍질에 해당하는. 따라서 한 개를 더 채우는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어떤가요? 몸풀기로 적당했죠.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 B, C, D가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 문제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키 포인트만 알아서 문제를 신속하게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자 껍질이 2개라고 한다면 제일 바깥 껍질이 2로 끝나야 되겠죠. 따라서 2P까지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2P까지로 해서 끝나는 녀석은 몇 개이다? 그렇죠.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총 3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원자과 전자가 같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투두둑, 그 다음에 이렇게 툭 끊어내면 원자과 전자 수가 나옵니다. A는 0, B는 2개, C는 4개고요. D는 6개, E는 4개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은 C와 E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바로 신속하게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주어져 있는 정보로부터 실제 주기율표에서 어떤 원소에 해당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 테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배치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껍질을 가지고 보호 모형에 의한 전자배치를 해주고 있죠. 자,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 자, A는 몇 개? 둘. B는 6개. C는 1개. 그리고 D는 얼마입니까? 2개가 되죠. 가장 바깥 껍질이니까. 따라서 가장 많은 것은 B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한 상태에 이온이 된다. 그렇다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적은 1족, 2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전자를 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많이 있는 녀석은 얻어내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 녀석들은 다 버려질 것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더 가지고 온다. 그렇죠. 2-가 되면서 K2L8가 되겠네요. 그럼 같은 것은 서로 B와 C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자배치에 대해서 삿파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제는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효액전화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핵전화다? 유효한, 즉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유효액전화의 어떤 주기성 이런 것들 할 때는 원자과 전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안쪽 전자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마그네슘 원자에 대해서 유효액전화의 크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칠판의 앞 칠판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필기가 잘 보이고 뒤쪽이 있을수록 잘 안 보였다. 즉 뒤로 가면 갈수록 즉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핵전화를 잘 느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유핵전화가 제일 작을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느끼고 그 다음에 A가 가장 유핵전화를 크게 느낄 수 있겠죠. 따라서 A, B, C 순으로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핵전화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무슨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리움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A가 지금 B, C 전자를 A와 B는 C 전자를 지금 가리고 있는 꼴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확인이 끝났으니까 기본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임의의 p-오비탈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N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주영자수, 껍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두 번째 B는 이 B는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X, Y, G에 대해서 쓸 수 있고요. A는 무엇이었다? 그렇죠. 채워져 있는 전자 수를 쓰는 것이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n이 클수록 a의 최대값은 증가한다. 맞습니까?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몇 개가 있습니까? x, y, z 총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면 오비탈 한 개당 몇 개씩 채우기 때문에 2개씩 채우기 때문에 6개의 전자가 최대로 들어갑니다. 즉 최대값은 증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 또는 최대값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B에 따라 P의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진다. B는 지금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X, Y, G축을 나타냈었을 때 X, Y, 그 다음에 G를 나타냈었을 때 오비탈을 보면 X 오비탈, Y 오비탈, G 오비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방향은 달랐었지만 모양은 어떻습니까? 같았었죠. 모양은 동일.
따라서 니온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그럼 디귿, N이 같으면 B에 관계없이 에너지 준위는 같다. 그렇죠. 에너지 준위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N과 오비탈 모양. 즉 여기서 N이 같고 오비탈 모양은 P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비탈끼리의 에너지 준위는 방향에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죠.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자 전자 배치. 그러면 이건 바닥이란 말이 없네. 그러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삿파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파울리 베타를 위배하는 게 누구인가? 그리고 훈트를 위배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보면 되겠죠. 파울리는 무엇이었다? 그렇죠. 하나 오비탈 안에 서로 다른 스핀이 최대 2개까지. 훈트는 무엇이었다? 에너지가 같은 게 여러 개 있다면 최대한 무엇이 많아지게? 홀 전자가 많아지게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P 오비탈에 업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반드시 왼쪽부터 채워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수상한 게 있죠. 업 스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스핀이어야 되는데 같은 스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녀석이 파울리 베타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소의 경우에는 지금 총 전자를 3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여기에 홀 전자로 채워질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무엇을 위배했다? 훈트를 위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8개가 모두 잘 채워져 있죠. 그래서 파울리를 위배한 것은 나, 그리고 훈트를 위배한 것은 다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이라고 딱 달려있네요. 자, 그러면 삿파운을 따라서 하나를 이온화시킨 산소, 양이온에 대한 바닥상태 전자 배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산화이온 그러면 O2-잖아요. 그죠? 그런데 O+라는 것을 잘 안 봤기 때문에 어색할 뿐인 겁니다. 그냥 얘를 생각을 했을 때 전자가 하나 없기 때문에 총 몇 개의 전자이다? 7개의 전자이다. 그럼 그 7개의 전자를 삿파운에 따라 어떻게 채우면 될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7개의 전자, 누구의 전자 배치랑 동일할까요? 그렇죠. 7개를 가진 질소 중성원자의 전자 배치와 같게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싸움, 그 다음에 파울리, 그 다음에 훈트를 모두 만족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8번입니다. A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또 무엇이 없다. 바닥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바닥인지 아닌지 물어볼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ES 오비탈에 아직 채워져 있지 않고 있죠. 따라서 1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둘 다 껍질이 얼마이다. 주양제수가 2이기 때문에 주양제수 2인 오비탈 안에 전자가 총 4개가 채워져 있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4개가 맞습니다. 두 번째, C는 바닥 상태이다. 지금 싸움과 파울리 잘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P 오비탈은 이 3개끼리의 에너지가 서로 무엇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왼쪽부터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지금 이것도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디귿, 이온일 때 필요한 전자수라고 했는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몇 개만 더 들어오면 됩니까? 그렇죠. 1개가 더 들어오면 되는 거지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3개, 총 3개가 더 필요하죠. 따라서 B가 C보다 많다라는 것 역시 맞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자 A와 그 이온에 따른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온이 무엇이고 원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를 세어보니 지금 여기는 가는 8개, 나는
나도 8개. 다는 10개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다? 즉, 어떤 원자에서 꽉 채워져 있는 비활성 기체, 즉, 이 녀석이 A라고 한다면 다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더 먹었기 때문에 이가 음이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옳은 것, 가는 나보다 안정하다. 가와 나 둘 다 삿파운을 만족하고 있죠. 왼쪽 오른쪽 관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소리입니다. 둘 다 안정합니다. 둘 다. A 이온의 전자 배치는 다이다.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A의 원자가 전자는 4개이다. 원자가 전자는 어떤 걸 세주라고? 주양자 수가 가장 큰 것을 모두 세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이다? 6개이다 라고 해줘야 되겠죠. 선생님이 걱정되는 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원자가 전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2p 오비탈만 세는 잘못을 범하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원자가 전자는 n이 최대인 것을 전부 다 세 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2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온과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바닥 상태 원자 AC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요. 보기를 보면 전자 껍질수, 원자가 전자, 그리고 오비탈 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바닥 상태의 원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온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닥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 A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즉 전자가 어떻게 됐다? 한 개가 잃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궤도를 하나 더 그려주고 여기에 전자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 주어야 되겠죠. 자, B의 경우에는 전자 2개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전자 2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없애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자과 전자 등을 따져보면 A와 C는 원자과 전자가 어떻습니까? A와 C는 한 개씩으로 동일하죠.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고 A와 B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역시 전자 껍질 수가 2개로 동일하죠.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11번 나트륨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쭉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2, 2s2, 2p, 6, 그리고 3s1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을 겁니다. s 오비탈들은 각각 한 개씩 있고 p 오비탈은 몇 개가 있었죠? 총 3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오비탈 몇 개 채운 것이다? 그렇죠. 총 6개를 채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11번 내용입니다. 그림은 AB에 대해서 모형을 나타낸 것인데 유효액전의 크기를 올바르게 비교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유효액전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유효액전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총 3가지. 첫 번째, 핵전하에 대해서는 핵전하가 증가하면은 유효액전하가 증가했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필기로 정리를 해 놓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세요. 유효액전하가 커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었다. 커지려면 핵전하가 증가해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액전하가 감소하려면 반발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반발력도 우리가 다른 껍질간 반발력, 닷껍반이라고 수업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갓껍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 유효액전하가 이 녀석이 제일, 그 다음에 닷껍반, 그 다음에 갓껍반 순으로 비율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전하 증가하고요. 같은 족에서도 유효액전하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와 D를 한번 비교해 볼 때 원자과 전자를 비교해 보면 A와 C는 서로 같은 원자과 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G스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똑같을 겁니다. A와 D를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A와 D를 비교하면 핵전하가 B가 훨씬 크죠. 원자 B가 크기 때문에
A와 C보다 D가 유액전하가 더 크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원자과 전자보다는 안쪽에 있는 전자가 훨씬 더 유액전하가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를 떼기 위해서 우리가 이온 에너지도 많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B가 가장 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A는 C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안쪽 껍질이 있죠. 껍질이 안쪽 껍질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디귿 C가 D보다 작다. C가 D보다 작은 것은 뭐 때문이다? 핵전하에 의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수능 기본 다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유형 분석하기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상태의 원자가 다에 대한 자료이다. s오비탈이 있는 전자수와 p오비탈이 있는 전자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수능 유형 분석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쪽에 있는 개념 다지기를 확실하게 하고 오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전자 배치를 그려보고 p오비탈 전자수가 6개이려면 어떤 원자들만 가능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각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바닥 상태 p오비탈은 6개까지 차 있다. p오비탈 전자수가 6개이려면 2p6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바닥 상태가 되려면 1s2와 2s2까지는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면 다시 돌려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1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홀 전자수 우리가 1, 2, 3, 4, 14, 15, 16, 17, 18족에 대해서 홀 전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10, 123, 210 이렇게 홀 전자수를 나타낼 수 있었죠. 잘 안 되는 사람은 학습지 보고 다시 오세요. 자, 홀 전자수를 채우려면 우리가 1족, 13족, 17족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p오비탈 전자수는 꼴랑 몇 개? 6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3주기에 13족을 들어가면 3p의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13족과 17족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배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7쪽과 13쪽은 되지 않고 1쪽까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s1까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의 원자의 전자 배치는 1s2, 2s2, 2p6에다가 3s1. 따라서 s오비탈 전자수는 5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시면 되는데 s오비탈이 4개입니다. s오비탈은 2개씩 찰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s까지 가능한 것이다? 1s2, 2s2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p오비탈의 3개니까 2p의 3이겠죠. 자, 이 녀석은 지금 7개, 즉 질소에 대한 내용인데 2p3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p 오비탈 3개 각각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업으로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홀 전자수 b는 얼마? 3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3개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1s에 2개 차야 되고 그 다음에 2s에 1개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면 1s2, 2s1이 됩니다. p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홀 전자수는 1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다 구해졌습니다.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이다. 맞는 설명이 되죠.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비탈의 종류가
네 종류가 되겠죠. 오비탈이 네 종류가 있는 것이고 지금 2p 오비탈까지 하면 벌써 5개, 3s까지 하면 총 6개가 되겠죠. 잘 안 되는 사람은 저 전자배치를 보면서 방을 이렇게 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다는 지금 같이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같은 주기에 있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가 더 크다라는 말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전자배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A와 그 다음에 B2에 대한 내용이다. 여전히 바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들뜬 것인지 물어보는 게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과 동일하다. 양성자 수는 중성 원자에서의 전자 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B를 우리가 중성 원자로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한번 볼 수 있을 것인데 A는 지금 전자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무엇을 위배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p 오비탈이 분명히 여기 빈자리가 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3s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B의 경우에는 지금 3p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르곤의 전자 배치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2개 얻어서. 그러면 실제로 B가 되려면 똑같이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 다음에 2개가 날아가야 되겠죠. 따라서 업, 다운까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총 18개의 전자에서 2개를 뺐기 때문에 얼마이다? 16개이다. 전자가 16개이기 때문에 중성 원자에서의 양성자 수도 16개가 되겠죠. A와 B의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상태를 만들었을 때 A는 홀전자 수가 1개입니다. B는 얼마인가요? B는 2개이죠. 따라서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원자 모형 오비탈에 의한 전자 배치 그리고 수소 원자에 대한 전자 배치를 하면서 유효 핵전화에 대한 내용까지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그려보면서 그리고 백지에다가 1, 2, 3주기에 해당하는 원자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그려보고 여러 번 그려보는 그 노력,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수를 줄여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주기율표 드디어 나왔습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